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여러분, 크몽 라우드소싱 영상에서 야 그럼 비판만 하지 말고 뭐 대안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계신데요. 저는 실제로 크몽 없이 라우드소싱 없이 일을 잘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디자인 스튜디오 일을 시작했으며 규모를 키워서 큰 국내 대기업들과 일하게 되었는지 제가 정말 진짜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어디서 찐으로 숨겨왔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디고디의 디자인 창업 다마고치 지금 시작하 디고디. 디고디.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명심하세요. 제가 예전에 브랜드 일러스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존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비굴비굴하고 막 굽신굽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가만히 내가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 내 작업물을 봐주고 나한테 연락하겠지, 이러한 마인드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내 작품이 단 한 명에게라도 더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모든 노하우의 대전제 메커니즘은 바로 자존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비안스 모르는 분 없죠? 진짜 모르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한번 해봐야 됩니다. 비안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창작자들을 위한 쇼케이스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해서 모든 분야의 디자이너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그것들을 평가받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SNS 그런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작은 스타트업 플랫폼이었는데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무려 어도비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국내 담당자들도 다 비안스 찾아봅니다. 비안스 통해서 연락 엄청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단 아시아권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연락 엄청 옵니다. 저는 비안스를 통해서 유럽 클라이언트하고도 몇 번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룩셈부르크의 클라이언트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디자이너 혹은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SNS 플랫폼이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주저앉고 비안스, 인스타그램 두 가지를 꼽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호주에 있었을 때 주변 디자이너들이 다 가입하고 저한테도 알려주길래 비교적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비안스의 창립자인 스콧 베스키가 저를 팔로워하고 제 작품 좋아요 누르고 막 댓글 달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디고디 원차는 말이야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라 임마 팔로워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혹자는 지금 비안스가 너무 레드오션이라 비안스의 작품을 올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가입했을 당시에도 그때도 디자이너도 우글우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비안스 계정을 키웠느냐? 비안스는 뭐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일러스트, 모션 등 각 분야별 큐레이팅을 하는 갤러리가 있고요. 그 전체를 총괄하는 비안스 메인 갤러리가 있죠. 각 갤러리, 특히 비안스 메인에 노출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와 노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잘한 작품이라고 아무거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여기에도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내 작품을 노출시키냐? 저는 비안스를 시작하고 초반에 메인에 올라오는 그런 프로젝트들 있죠. 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답니다. 근데 이게 막 스팸식으로 막 광고성으로 다는 게 아니라 너 작품 진짜 멋있다. 나는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아. 열심히 해. 그리고 혹시 네가 시간이 된다면 내 계정에 와서 내 작품도 어떤지 평가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물론 10중8구 그런 댓글에 찾아가서 좋아요 누르는 사람 많이 없지만 하지만 10명 중에 1명이라도 내 계정에 와서 내 작품을 보고 혹시 좋아요를 누른다. 그 사람의 수많은 팔로워들에게 제 작품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짓을 매일 했습니다. 이 짓은 아니고 이런 행동들을 매일 했습니다. 왜? 어차피 창업 초기에 클라이언트도 없고 일도 없고 뭐 하겠어요. 제가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그런 프로젝트들 올리고 비안스 가서 그런 사람들 댓글 달고 정말 와서 한 번이라도 내 작품을 보고서 의견을 달아준다면 정말 나한테는 큰 의미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쪽팔려요? 아니 일 못하고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 게 더 쪽팔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간과하고 있는데요. 비안스는 아무래도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그런 창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소리 뭐냐면 그 날고 기는 사람들 중에서 내 작품이 노출되는 게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비디자이너들이 있는 일반 커뮤니티들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판이 깔리는 거예요. 네이버 카페나 인터넷에 큰 커뮤니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정말로 좋은 채널입니다. 디자이너가 혹은 디자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게시판 성격을 잘 봐가면서 진심 어린 글을 쓰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 광고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나는 실력으로 승부를 하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시간 남은 나중에 생각날 때 한번 연락 달라. 좋은 인연으로 작업했으면 좋겠다. 물론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런 광고글 하나
내가 딱 올리면 아무래도 호소력이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이 매일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똑같은 디자인 맡길 거 있으면 나랑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맡기거든요. 저는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국내 메이저 커뮤니티의 베스트 게시판을 하루에도 2-3시간씩 글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르르 클럽, 저는 캐논 바였으니까 캐논 포럼, 네이버의 맥스사, 로고 세상 같은 곳에 실제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좋은 컬럼 글도 올리고 뭐 자유 게시판에서 잡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곳에 가서 저는 꾸준히 계속 글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너무 잘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잘하니까 한 번만 해달라. 누가 광고라고 돌 던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정말 진심 어린 댓글을 40개, 50개 달아줍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거기서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르륵에서 연락 온 담당자분하고 일을 하나를 했는데 되게 작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되게 열심히 제가 잘해줬죠.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사이더스 사람들이었어. 그 일을 계기로 사이더스 뿐만이 아니라 국내 진짜 거의 모든 엔터테인먼트랑 다 일하는 계기가 바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저 뭐 스엠, AOMG, YG, 사이더스, 킹콩 진짜 JYP 빼고는 웬만한 메이저 기획사하고는 다 일해본 것 같아요. 일이 일을 낳는다는 말이 너무나 실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디고디 카페에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들 홍보하고 여러분들 노출시키라고 쇼케이스 게시판을 만들어놨습니다. 비한스 일반 커뮤니티 외에 세계적으로 각 분야마다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큐레이팅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더 다일라인이나 패키징 오브 더 월드 같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의 분야에서 어떠한 큐레이팅 사이트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종사하는 분야의 세계적인 큐레이팅 사이트를 모른다? 이것도 진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밥그릇, 내 세계에서는 어떤 게 트렌드이고 누가 잘하는지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는 어떠한 큐레이팅 사이트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프리랜스든 1인 스튜디오든 내 도메인을 가진 웹사이트를 가지는 것은 진짜 필수입니다. 도메인 값하고 호스팅 값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 달에 10,000얼마씩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각 잡고 업으로 하는 사람이 공식 홈페이지 하나 없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웹사이트 구축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템플릿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냥 자동으로 거의 진짜 막 파일 그냥 드래그해서 올리는 그런 플랫폼들 되게 많아요. 뭐 카페24, 윅스 여러분 찾아보면 진짜 많습니다. 저는 회사 홈페이지 말고도 방문자가 많지 않지만 원찬리닷컴을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도메인을 갖게 되면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솔직히 명함 받았는데 Gmail, 네이버 이런 거 써있으면 되게 언프로페셔널해 보이거든요. 같은 이유로 전화도 070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번호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창업을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작했는데 025로 시작하는 그 번호 옮겨 다니면서 돈 더 내고 씁니다. 돈지라 같다고요?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괜히 비싼 임대료 감수하면서 강남하고 홍대에 바득바득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런 작은 것들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처음 시작하면 아무래도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공감하시죠? 그럼 소극적으로 돈을 제시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주는 돈은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해야 되고 저도 항상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힘껏 높이고 있지만 그건 내 퍼포먼스와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 후입니다. 아니 내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포폴도 없고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업계의 탑급이랑 돈을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돈 주겠습니까? 물론 최저시급도 안 나온 돈이면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야 디고디가 그러는데 야 대기업들 몇천 몇억 준대 나도 그 돈 받고 일해야지 이렇게 버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시작해서 아무것도 보여주고 것이 없는 상태라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회비용에 대해서. 나는 포포를 쌓는 개념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받겠다. 아니야 난 그래도 내가 생각한 비용을 못 받으면 일 안 할래.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고 누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일한 적도 없어서 처음에 창업했었을 때 어떻게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됐거든요. 초기에 제시했던 금액들이 그때 당시엔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죠. 받은 것보다 더 보여주고. 그렇게 여러 클라이언트랑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여기선 이만큼 주네 여기선 이만큼 주네 높다 적다 이런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얼마가 많다 얼마가 적다 이렇게 금액을 막 오픈할 수도 없는 것이 상황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따라 기간에 따라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직접 본인이 부딪혀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받아왔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 바운더리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얼마 받고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웹사이트 관리 잘하고 포폴 잘 쌓으면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기업 담당자들끼리는 디자인 리스트 DB 이런 거 돌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그리고 심지어 외국 사이트에서도 대한민국 잘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이러한 리스트들이 돕니다. 미니멀리스트도 이 리스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뭐 너무 잘난 체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나친 겸손도 독이라고 저는 이런 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쵸?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모든 발자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디고디. 자,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디고디. 디고디.